첫 번째, 우리 체크한 거 먼저 설명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뭐냐면, 역학적 에너지라는 녀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위치 에너지. 기억나나 모르겠네.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이 둘을 더한 것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 그냥 새로운 정의야.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더한 값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불러줘요. 이걸 기호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쌤은 역학적 에너지를 이 역이라고 쓰고요. 위치 에너지는 기억나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서 P라고 썼었고, 운동 에너지는 키네틱, 그래서 K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의 정의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를 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뭐 된다? 보존돼. 둘을 더한 값은 항상 똑같아. 그 얘기를 할 거야. 왜 똑같은지 좀 얘기해 줄 거고요. 이 값은 항상 같은 값을,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거 발생이구나. 발생. 자,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 정의는 이게 다예요. 자, 두 번째 갈게요. 전기 에너지 발생 얘기를 해보죠. 전기 에너지. 이제 에너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내용이 전기 에너지의 발생입니다. 우리가 전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전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잖아. 이 교실만 해도 등, 노트북, 얘도 마찬가지 다 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기가 없으면은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전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준비물은 딱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코일입니다. 코일. 얘는 그냥 하얀색 종이를 감아놓은 원통이고요. 통이 그냥. 자, 이게 코일이야. 빨간색으로 된 코일. 코일을 우린 전선이라고 불러. 전선. 이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는 거야. 코일을 막 감아놔. 전선을 감아놓는 거야. 전선을 감아놓고 이 전선에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검류계라는 장치, 이거 검류계야, 검류계. 검사하는 장치. 검류계라는 장치만 하나 이렇게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설치해 놓은 거야. 자, 그냥 코일만 막 감아놨어. 전선만 막 감아놓은 거야. 이런 전선을 막 감아놓은 다음에 찌려봐. 전류가 흐를까? 혹시 알아? 째려보면 또 흐르지 않으겠죠? 째려본다고 전류가 흐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웃긴 건 이렇게 전선을 써줄게. 코일이라 하는데 코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로는 전선이야. 이 전선을 막 감아놓은 걸 째려보면은 전류가 안 흐르지만 멀리서 뭘 가까이 가져가냐면 자석을 가까이 붕 가져가면 신기하게 전류가 징 흘러. 이거 봐라. 신기하네. 전선 갖다 놓고 자석을 이렇게 가져가면 전류가 징 흘러서 여기다 혹시라도 전구 같은 거 연결해 놓으면 전구에 불이 막 들어와요. 우와! 이거 봐라. 코일 갖다 놓고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더니 전기가 막 만들어지는 거야. 자석을 뒤로 쭉 뺐다? 갈 때 전기가 만들어졌잖아. 뒤로 쭉 뺄 때 또 전기가 만들어져. 이거 봐라. 재밌네. 그래서 얘를 왔다리 갔다리 웅웅웅웅 하면 전기가 찍찍찍찍 전기가 막 만들어져. 그렇게 전기를 만드는 거야. 이게 뭐의 원리가 된다? 발전기의 원리가 됩니다. 발전기의 원리가. 전기를 만드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그래. 발전기. 이 발전기가 있는 장소를 뭐라고 하냐면 발전소라고 해요. 발전소. 발전소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소 뭐 있어? 말해봐. 무슨 발전소? 화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자,
자, 화력발전소는 뭐 하는 거냐면, 자, 화력이 뭐냐면 화학물질, 즉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있잖아.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그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갖다가 태우면 열이 엄청 나거든. 그 열을 가지고 뭘 끓이냐? 물을 끓여요.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액체 상태의 물이 뭐가 돼? 기체가 될 거 아니야? 수증기라고 하지. 수증기를 만들면 이게 부피가 확 커져. 이 수증기를 만든 걸 아주 좁은 곳에 가둬놓으면 수증기가 압력이 엄청 커지거든. 좁은 곳에 가뒀다가 이 수증기를 만든 그 녀석을 아주 강한 압력으로 킥 쏘는 거야. 자,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든 다음에 그 수증기를 고압으로 킥 쏩니다. 쏜 그곳에 뭘 놔두냐면, 자, 수증기를 휙 쏴요. 훅 쏘면 그 앞에다가 터빈이라는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야. 터빈. 막 돌아가죠. 터빈이 막 돌아가면 이 터빈에 뭐가 감겨 있냐면 터빈에 자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면 자석이. 여기에 코일이 감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면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또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를 반복할 거 아니야? 이거야. 자석이 코일한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하게 만든 장치가 바로 이거 터빈이에요. 터빈이라고 해요. 터빈. 뭔가 돌아가는 장치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모아가지고 축전기라고 하는 전기를 모으는 장치에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서 저장까지 하게 되는 거지. 중요한 건 이 터빈을 돌리면 뭔가 돌리면 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돌리는 장치가 또는 돌리는 그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같은 여러 가지 발전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리하면 화력발전소는 뭘 가지고 터빈 돌린다? 수증기 가지고 터빈 돌리는 거야. 수증기를 만들 때 뭘 이용한다? 화력발전소는 화석연료를 태운다. 이겁니다. 그럼 수력발전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수력발전소는 댐에다 물을 가둬놓고 댐에 물을 열죠. 쫙 열면 댐에 물이 쏟아질 거 아니야? 물이 막 쏟아질 때 거기 뭘 설치한다? 터빈 설치하는 거야. 쏟아지는 물 때문에 터빈이 막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지겠지, 그지? 그게 수력발전소야. 결국은 터빈 돌리는 게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원자력발전소는 뭐예요? 원자력발전소는 원자력을 이용해서, 여기서 쓰는 원자력은 무슨 원자력이냐면 우라늄이라고 하는 원료를 가져다가 걔를 분열시켜. 우라늄을 분열시킬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또 열이 발생해. 그 열 가지고 뭘 끓이는 거다? 물 끓이는 거. 또. 자, 원자력을 이용해서 뭘 끓인다? 물을 끓여서 수증기 만들어. 또 수증기를 쏴서 뭐 만들어? 터빈 돌려서 전기 만드는 게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별거 없죠?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냐, 화력 발전소냐가 정해지는 거지, 원리는 똑같다는 거지. 터빈을 돌리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파력발전소, 조력발전소, 조류발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력발전소도 뭐야? 파도가 치는 힘을 이용해서 자, 파도가 이게 칠 때 오르락내리락 하거든.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어떤 그 공기가 이건 나중에 그림 보여주면 좋은데 어쨌든 파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장치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얘도 터빈 돌리는 거고, 조력발전소는 밀물 썰물 때 막 물이 움직이잖아. 그죠? 밀물과 썰물 그 물의 흐름에다가 그냥 가운데다가 터빈 설치하는 건 조류발전소라고 하고요. 조력발전소는 뭐냐면 밀물 때 들어온 물을 가뒀다가 썰물 다 빠져나가면 얘는 갇혀있잖아. 또 문을 탁 열어. 작은 수력발전을 할 수 있겠지. 그 작은 수력발전을 조력발전이라고 불러줍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발전 방식이 전부 다 뭐다? 터빈 돌리는 거야. 다만 요즘에 새롭게 나온 발전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나? 태양 전지판. 그냥 빛만 받으면 전기 만들어지죠.
이거는 터빈을 돌리는 건 아니야. 새롭게 만들어진 태양전지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의 전기 만드는 방식이 아인슈타인님에 의해서 개발이 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태양전지판입니다. 요거 말고는 나머지는 다 이 방식으로 전기를 만든다라고 보면 돼요. 물론 한 가지가 요즘에 또 추가된 게 있긴 한데 플러스 알파 이거 나중에 신에너지 할 때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고요. 대부분의 전기 만드는 방식은 요 방식이다. 이 방식을 뭐라고 부르면 좋겠을까 하다가 사람들이 만든 용어가 뭐냐면 이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요 원리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때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불러준다? 유도된 전류라서 유도전류라고 불러줍니다. 유도된 전류, 유도전류라고 불러줘요. 자, 유도전류를 이용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도전류의 방향까지는 여기서 소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이거 중학교 3학년 내용이잖아. 3학년 가서 좀 자세하게 어느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르는지까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 오른손 법칙, 막 렌치 법칙 이런 거 배우거든요. 지금은 이 방법으로 전기를 만드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자석을 움직여야지만, 둘 사이의 거리가 왔다 갔다 해야지만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석을 가만히 들고 있으면 전기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겠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 자석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자석을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좀 이따 그림통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세 번째 이슈, 오늘의 포인트 세 번째, 소비 전력. 여기 써있나 모르겠네. 좋아요, 안 써있어. 우리 가전제품들 보면은 소비전력이라는 게 써있거든요. 소비전력. 못 찾겠다. 안 되겠다. 이 에어컨의 소비전력을 한번 구해볼게요. 찾아볼게요. 뒤에 붙어있는데 에어컨 많이 틀면은 전기요금 많이 나온다고 하잖아, 그치? 잘 안 보여, 모르겠어. 무슨 숫자가 써있는데 어떤 게 소비전력인지 모르겠네. 아, 진짜? 또 없나? 여기도 없나? 요즘 찾기가 힘드네요.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다이소에 갑시다. 다이땡. 촬영 중이지. 다이땡 가면 다이땡. 다이소라고 말 안 했어요, 그죠? 다이땡에 가서 전구를 하나 살 거야. 형광등 같은 거 살 건데, 형광등이 막 길쭉한 이렇게 형광등 파는 거 알아요? 길쭉한 형광등 이렇게 들어있는 거.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20W. 또 다른 형광등은 뭐 40W. 막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와트라고 써있는 거. 20W라고 읽어요. 20W라고 읽어주는데, 이 와트가 뭐냐면 바로 전력의 단위입니다. 전력이 뭐냐면, 야, 너 1초 동안에 얼마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해? 소비 전력이란 1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지를 소비 전력이라고 해요. 1초 동안에 얼마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해?
너 얼만큼 소비해? A라는 전구야. 나 1초에 20줄. 1초에 20줄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해. 20W야. 야, B, 너는 어때? 난 1초에 40줄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해. 40W인 거야. 문제입니다. A 전구와 B 전구 중에 누가 더 밝을까요? 누가 더 밝을까? 얘가 더 밝아요. 왜? 전기 에너지 이만큼 써서 뭐로 바꿀까? 빛에너지로 바꾸겠지. 전구의 역할은 빛에너지를 내는 거잖아. 40의 에너지를 써서 빛에너지를 40만큼 만들어내는 녀석이고, 얘는 전기 에너지를 20만큼 써서 20에 해당하는 빛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므로 누가 더 밝다? 얘가 더 밝을 수밖에 없는 거지. 엄마가 심부름 시킵니다. 야, 전구 가서 좀 밝은 거 사와. 둘 중에 누구 사가야 돼? 얘 사가야 밝은 거죠? 밝은 거죠? 밝은 거. 우리가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게 밝다는 걸 알아야 돼. 그쵸?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20 이거 사가는, A 사가는 거야. 엄마, 이거 사왔어. 야, 이거 밝지 않은 거잖아. 난 20 숫자 좋아해. 나 되게 기분이 좋았어. 내 마음이 너무 밝았단 말이야. 이러면 안 되겠지, 그지? 20 숫자, 20이라는 숫자만 보고 사면 안 되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1초 동안에 얼마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지가 소비 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와트가 뭔지 알겠죠? 이걸 소비 전력이라고 불러줘요. 자, 이렇게 불러주고요. 책에는 좀 더 추가적인 이제 공식이 소개되어 있는데, 자, 전력을 P라고 표현을 해요. 소비 전력을 P라고 표현을 하고요. 1초라는 건 시간이죠.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우리 전류 파트 공부했잖아. 전기는 전압, 전류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전압이 많이 걸리면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많은 거죠. 전류가 많이 흘러도 전기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걸 오랫동안 흘려도 전기 에너지가 많은 거죠. 그래서 V에도 비례, 전압에도 비례하고 전류에도 비례하고 시간에도 비례하는 게 전기 에너지라서 전기 에너지 공식이 VIT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하게 되면은 TT가 약분이 됩니다. 약분. 정말 TT. 너무하죠? 남게요? 그래서 뭐가 남는다? V하고 I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자, 정리하면 전력을 구하는,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이 단위 시간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라고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도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둘 다 소비 전력을 구하는 공식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공식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쌤이 지금 소개해 준 거고, 책에서는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야, VI 전압 곱하기 전류로도 구해라고 그냥 써져 있잖아.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TT, 정말 TT 때문이라는 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전력에 대한 소개고요. 마지막 전력량은 뭐냐면 이런 거야. 전력량. 그래, 네가 사왔으니까 이거 쓰자. B라는 전구를 사왔어. 1초에 4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 전구잖아. 이거 한 달 동안 키면 전기요금 얼마 나오나 좀 해봐라. 네? 한 달? 이거 1초에 40줄의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니까 한 달 동안에는 얼마의 전기를 쓸까요? 헐, 장난 아니죠. 한 달이 몇 초야? 일단 60초가 1분이고요. 그죠? 1분 60 곱하면은 1시간 나오죠. 24 곱하면은 하루 나오죠. 이게 하루입니다. 하루의 초고요. 30일이 한 달 곱하기 30을 하면 한 달이 나오겠네요. 그죠? 너무 크죠? 안 해! 그죠? 안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 전력량은 네가 전력을 알고 있지. 네, 40W 알고 있어요. 1시간 동안 쓰면 그냥 뒤에다가 hour 붙여서 40W시라고 해, 그냥. 그래서
초 단위로 안 하고 시간의 단위로 바꿔준 게 전력량입니다. 1시간 동안 사용한, 자, 이 B라는 전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이 얼마다? 40와트시! 와트시라고 써주는 와트시. 1시간에 40와트시를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1시간이니까 이제 24하고 30만 곱하면 한 달 동안 사용한 양이 나오겠죠? 아까보다 좀 낮죠? 60을 2개를 안 곱해야 되니까, 그지? 조금 계산하기 조금 편하게 만들어준 게 와트시라는 개념입니다. 쌤이 까먹었는데 100인가? 몇 와트시? 100? 1kg? 1kW인가? 1kW시당 200원인가 그래요.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는 뭐냐면 킬로가 1000이잖아. 그래서 1000와트시가 200원이야. 1000와트 200원이야. 40와트시를 곱하기 24, 30 하면 어떻게 되겠어? 많다. 그래서 곱해가지고 1000와트시가 넘어가 보자. 일단 간단하게 25만 곱해볼까? 딱 1000 나오나요? 25가 1000이지. 25면 이제 하루죠. 하루에 이거 하루 종일 켜놓으면 하루 종일 켜놓으면 얼마라는 거야? 200원이라는 거야. 하루 종일 켜놓으면 200원 정도 나온다. 이 등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이 전구를 하루 종일 켰을 때 돈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겁니다. 우리 계산해 본 적 없잖아. 맨날 엄마한테 잔소리 받잖아. 불 끄고 다녀! 전기요금 네가 내? 내가 맨날 하는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들 얼마 나온다 그래? 200원 내가 낼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계산하는 건 아니고 안 할 거 아니고 정확한 요금을 알고 있다면 엄마 계산해봤더니 200원이 하루 종일 켜줘. 내가 낼게. 이렇게 대거리를 이렇게 반항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까지 해서 좀 똑똑하게 끄고 다닐게. 엄마 내가 한 5원 정도 날렸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좀 정확하게 계산도 할 수 있다. 이게 전력량이야. 초의 개념은 너무 크니까 이거 시간의 개념으로 바꾼 게 전력량이다. 까지 정리한 겁니다. 오케이. 오늘 중요한 거, 어려운 거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잠깐 칠판 정리하고 이제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잠시 릴렉스 하십시오.